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 수원에 입지한 모텔 매매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 이제 8월 21일 날 효력이 발생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있거든요. 그 개정안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본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호텔 황제가 말이죠. 맨 위에 상단에 이러한 내용을 호텔 황제가 이제 올려드렸는데요. 호텔 황제가 멋으로 올려놓은 게 아니고 21일부터 저번 달이죠. 8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 규정에 맞게끔 호텔 황제가 올려놓은 것이고요. 먼저 이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인중개사법 법에 이렇게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말이 나오고요. 네,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내용을 이제 잘 아실 건데요. 이제 세 번째가 세 번째가 공인중개사. 세 번째가 공인중개사. 네 번째가 이제 중개보조. 중개보조원. 네, 다섯 번째가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중개업자. 이제 이 다섯 개 용어를 우리가 좀 비슷비슷하죠. 네, 비슷비슷한데 이 각각의 용어에서 내포되어 있는 이 뜻이 취지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를 여러분께서 좀 알고 계시면 상당히 좀 좋습니다. 먼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시군구에 가서 우리가 영업신고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겠죠. 또는 영업허가증을 발급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허가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규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공인중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에 가서 말이죠.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가서 뭐 다른 이제 일정한 이제 서류도 좀 더 필요한데요. 가서 이제 개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개설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개 행위를 함으로써 일정한 영업에 대한 반대급부, 이득을 좀 취할 수 있는 거죠. 소득을. 그렇게 개설 등록을 한 사람을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개업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뭡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말이죠. 본인이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밑으로 가서 소속된 상태에서 중개 행위를 하는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그 사람들을 바로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일명 우리가 소공 그러죠. 소속되어 있는 공인중개사. 그래서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만이 두 사람만이 중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아파트가 됐든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뭐 임야가 됐든 간에 뭐 호텔 황제처럼 모텔이나 호텔이 됐든 간에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만이 두 사람만이 이제 중개 행위를 할 수 있고요. 공인중개사도 말이죠. 일단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있습니다. 자격증은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어떠한 부동산 사무실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아닙니다. 그냥
장롱 면허만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일명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예를 들면 제가 모 은행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고과의 반영을 좋게 받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롱에 깊이 넣어놨죠. 네. 그래서 이제 중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중개보조는 일단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무실에서 네. 해당 시군구에 가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이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서 이제 우리 직원으로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원칙이든 예외든 중개 행위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개보조는 단순한 중개 보조 일만 하는 것이지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말이죠. 무등록 중개업자가 처벌이 가장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등록 중개업자는 말이죠.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인이 중개 등록을 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 행위를 함으로써 일정한 중개 보수를 취하는 거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 등록할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다 없어요. 네, 없는 상태에서 사무실도 없는 상태에서 중개 행위를 하는 거죠. 네, 중개 행위를 해서 이분들은 이제 뭐 세금도 한 푼도 안 내는 거죠. 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를 가장 좀 안 좋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을 보시면은요, 원칙적으로 시행령에 의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만 광고를 올릴 수 있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만 우리가 중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중개 행위에 포함되는 게 말이죠, 이 광고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만 원칙적으로 시행령에 보면 중개 행위를 할 수 있고 광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유권 해석을 봤을 때 소속 공인중개사도 원칙적으로 중개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광고를 소속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나 무등록 중개업자는 광고 행위를 어떠한 홈페이지랄지 블로그랄지 호텔 황제처럼 이제 유튜브를 할지 이러한 광고 행위를 이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중개 시장의 교란 행위를 차단하겠다. 뭐 아파트가 됐든 토지가 됐든 임야가 됐든 뭐 공장이 됐든 호텔 황제처럼 모텔이든 호텔이든지 이렇게 해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광고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겠다.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법령에 의해서 호텔 황제가 이제 위에 여러분께 자세하게 이제 법령에 맞춰서 호텔 황제가 이제 기재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게 보시면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 많이 있죠? 공인중개사 이렇게 사무실이 많이 있는데 맨 위에 뭐가 이렇게 있습니까, 여러분? 공인중개사 사무실 맨 위에 간판이 있죠? 간판. 간판이 있으면 무슨 땡땡 공인 중개사 사무소 또는 땡땡 부동산 중개 이렇게 하고요. 여기 보시면 간판에 보시면은요, 대표 이렇게 써 있죠. 대표 장영한
예를 들어서 이제 호텔 황제라면 호텔 황제, 호텔 황제 공인 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하고 밑에 보시면 뭐 전화번호 이렇게 있고요. 대표 장영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제 이름 석자를 만천하에 널리 알리고자 홍익인간이 되고자 해서 올려놓은 게 아니고요. 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이렇게 간판에 말이죠. 반드시 호텔 황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이름을 꼭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대표 이름을 간판에 기재를 해야 되거든요. 이 법률을 어겼을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 황제도 이 위에 여러분께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알기 쉽게끔 이렇게 기재를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법률을 어겼을 때는 1000만 원, 1천만 원 이하, 1년이죠? 1년 이하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거고요. 또 이제 이거를 말이죠. 우리가 신고를 하죠.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나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했을 때 해당 시군구에 관할 관청 시군구에 신고를 하게 되면요. 포상금이 나요. 포상금. 포상금 얼마 나옵니까? 한 건당 최대 50만 원 이하의 이제 포상금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중개시장에 교란 행위를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차단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시를 한 거고요. 거기에 걸맞게 호텔 황제가 이제 이 시간부터는 좀 이제 브리핑을 드릴 때에도요, 그 개정난 법률 안에 맞춰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더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물건, 수원에 입지한 모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번호는 119067번에 해당되는 물건이죠. 그리고 이제 본 물건을 보실 때 가장 큰 타이틀이 말이죠.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고 브리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일정한 부분만, 일정한 층수만 모텔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모텔 같은 경우는 지하 4층부터 지상 8층까지 되어 있는데요. 모텔은 7층에서 8층만 이렇게 모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용 승인일 1999년 9월 9일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죠. 대지 면적은 2060제곱미터인데요. 평수로 하시면 623평인데 집합 건물이니까 어떻습니까? 2060제곱미터 중 대지권 비율이겠죠. 대지권 비율로서 본 모텔을 취득하시게 되면 토지를 취득하시게 되는 거고요. 연면적은 2988제곱미터 평수로 하시면 904평인데 7층, 8층이니까 전용 면적이 7, 8층, 전용 면적이 2988제곱미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가 어떻습니까? 현재 소유자의 동의하에 44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시죠? 최대 융자 34억까지 가능하시고요. 현재 소유자께는 24억까지만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최대 융자 34억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신다면 자기 자본 10억으로서 본 물건을 취득할 수 있겠고요. 현재 월 매출이
매달 6,300만 원 이렇게 꾸준히 형성되어 있다. 객실수 41개. 주차 어떻습니까?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주차장입니다. 충분합니다. 용도 지역은 상업지역 중에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622만 원이고요. 한 평으로 환산을 하시면 한 평당 2,056만 1,983원에 해당되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모텔 매매물건 현황입니다. 가장 큰 타이틀 말씀드렸고요. 본 물건은 올해죠? 2020년 2월에 7, 8층이죠? 전체 리모델링을 완료하셨습니다. 전체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얼마를 투자하셨느냐 여쭤봤더니 소유자께서 10억 이상 투자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투자 자금은 세금 계산서가 다 있답니다. 세금 계산서로서 증빙이 가능하다고 하세요. 증빙 가능.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세금 계산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지 뭐. 내가 한 8억 투자하고 한 2억은 우리가 음성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조작을 해서 10억 이거 못 맞추겠어? 2억이면은 2천만 원에 대한 부가세 내가 2천만 원만 주게 되면 내가 2억짜리 세금 계산서를 또 확보해서 10억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혹자는 이야기시고요. 또 혹자는 말이죠. 있는 그대로 믿어주십니다. 세금 계산서까지 이렇게 첨부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좀 신뢰성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제 세금 계산서도 중요하고요. 또 실제로 임장을 가서 보시면 여러분께서나 호텔 황제나 이제 저나 보시면은 인테리어를 만약에 전혀 모른다고 가정을 하시더라도 10억 이상을 투자했다라는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또는 제가 시설을 봤을 때 이게 정말 10억 정도 투자를 했구나 아니면 한 7억 정도 투자했는데 뭘 10억이라고 그래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해도 말이죠. 그 정도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분명히 추산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호텔 황제는 말이죠. 예전에 또 인테리어 사업도 해봤기 때문에 이 얼마나 투자했는지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세금 계산서 증빙을 안 해도 우리가 이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요. 오차 범위 이내에서 정확하게 투자 자금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이 세금 계산서 증빙이 나왔을까 말씀드려 볼게요. 현재 소유자 있죠? 현재 소유자. 호텔이나 모텔을 보유하고 있고, 직영하고 있는 분이 있죠? 직영. 또는, 현재 운영 중이신 분이 계세요. 어떻게? 임차를 해서, 임차인께서, 임차를 해서, 해당 모텔을 운영 중이신 임차인 분이 계시겠고요. 또는 이제 향후 이제 모텔이나 호텔을 취득해서 직영할 예정자 여러분께서 계실 수도 있겠고요. 또는 임차를 해서 예정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그런 세입자분도 계실 겁니다. 이 모두 여러분에게 호텔 황제가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께서 운영 중, 이거는 이제 운영 중인 거죠. 운영 중에 어떠한 수리수선을 했다. 수리수선을 했다. 또 린넨을 구입을 했다든지 또는 부분 리모델링을 했다든지 또는 추가로 우리가 PC를 또 설치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는
우리가 이제 뭐 커튼을 추가로 구매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매트리스가 바꿀 시기가 됐더라고요. 그 매트리스, 교체 비용이랄지 또 뭐가 있습니까? 뭐 가전제품 구입 비용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해당 모텔처럼 전체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전체 리모델링이나 보시면 뭐 부분 리모델링은 거의 세금 계산서를 많이 확보를 하시는데요. 내가 이제 조금 소액을 투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을 수리수선하는 경우 뭐 500이 됐든 뭐 1000만 원이 됐든 이렇게 좀 내가 이제 많은 자금이 아니고 일정한 소액을 투자해서 수리수선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도 반드시 여러분께서 세금 계산서를 첨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그냥 이 부가세 10% 만약에 이제 5천만 원을 여러분께 투자를 했어요. 그럼 세금 계산서를 받으려면 10%를 더 줘야 되겠죠. 500만 원. 그래서 5,500만 원을 여러분께서 결제를 하셔야만이 세금 계산서가 해당 업자가 여러분께 발급을 해주겠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매입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500만 원이 싫은 거예요. 더 주기가. 그래서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뭐 간이 영수증이 됐든 뭐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말이죠. 여러분께서 이거 증빙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반드시 500을 더 주시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받으셔서 여러분께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실 때 500만 원 필요 경비로 공제 받으시고요. 500만 원은 여러분께서 부가가치세를 낸 거. 그래서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께서 1기 부가가치세가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500만 원.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500만 원 미리 냈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500만 원. 여기서 공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1기에 부가가치세 1,000만 원만 내면 되는 이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하시고 두 번째 이유, 향후에 여러분께서 여기가 이제 취득 시점입니다. 취득 시점. 여기가 이제 처분 시점이에요. 처분 시점. 이 보유 기간 동안 여러분께서 반드시 수리수선 비용이나 PC나 뭐 커튼이든지 매트리스든지 이 비용이 무조건 발생이 되거든요. 어떠한 부분이라도 발생이 됐을 때 세금 계산서를 첨부를 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가 됐든 종합소득세가 됐든 공제를 받는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합소득세보다 부가가치세를 받을 때 공제받는 게 왜 유리합니까? 종합소득세는 공제받을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요, 세금 계산서를 매입받지 못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실 때 공제를 받는 게 좋으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모아놓습니다. 차곡차곡. 이거를 뭐 우리가 이제 세무사에게 이제 우리가 위탁을 했다, 수임을 했다 해가지고 거기에 뭐 다 보관돼 있겠지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사본이라도 있죠. 원본은 우리가 제출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겠고 사본이라도 여러분께서 카피를 해놓으시고 하셔가지고요. 이 철을 해놓습니다. 차곡차곡 이렇게 철을 해놓으시면 보유 기간이 뭐 예를 3년이다. 3년 동안 이거를 우리가 보기 좋게 딱 묶어 놓습니다. 철을 해서 아니면 뭐 5년이다. 5년 동안 다 공제 받으시고 세금 계산서만 보관해 놓으셨다가 이걸 철을 다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처분 시점이 도래했을 때 말이죠. 여러분께서 30억에 취득을 하셨으면 플러스 30억에 팔리는 만무하겠죠? 30억이면 취등록세 1억 5천 추가하셨고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5년 동안 뭐 예를 들면
한 2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수리수선비. 그러면 여러분의 원가가 얼마입니까? 이 모텔에 대해서 원가가 33억 5천만 원이에요. 원가가. 네. 33억 5천만 원은 여러분께서 다 회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유 기간 동안 수익률에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되지 않겠죠. 네, 최소한 33억 5천은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겠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 네, 지가 상승.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매출 상승에 의한 가치 상승분, 네, 이런 거를 포함을 해서 일정한 시세 차익을 또 누리셔야 되겠죠. 이때 말이죠. 그냥 여러분께서 구두상으로 여러분이 이제 매수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매도인이 말이죠. 이렇게 이 5년 동안 1억 5천을 투자했는데 구두상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과 이런 증빙서류를요, 5년 동안 차근차근 모아서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5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께서 매수인 입장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매도인이 진짜 이때 이렇게 투자를 했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2억 정도 투자를 했구나. 어떤 게 더 여러분께서 신빙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후자가 더 신빙성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투자하신 금액은 꼭 세금 계산서를 첨부를 하셔서 보관을 해 놓으시는 게 유리하다. 왜? 네, 원가를 회수하기도 유리하고 시세 차익을 보기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여러분께서,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차근차근 처를 해 놓으셨다가 보관을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세금 계산서에다가 뒷장에 써 놓으셔도 되겠죠. 네. 몇 년도, 몇 월, 며칠, 네. 매트리스 교체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네. 아니면 이렇게 날씨까지 적습니다. 날씨까지. 네. 그날 날씨가 비가 왔다. 아니면 오후 3시쯤에 결제를 받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놓으면 그날 뭐 대실이 한 30개가 왔다면 일기처럼 뒷장에 써놓습니다. 이렇게 일기처럼 뒷장에. 네. 한 대실이 30개가 왔는데 그날 매트리스를 교체하면서 대실 30개를 받느라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내가 치킨 2마리를 시켜서 우리 직원들에게 선물을 해줬다. 이렇게 써놓고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께서 보셔도 참 흐뭇한 내용이겠죠. 예비 매수인이 보셔도 어떻겠습니까? 이거 가리로 만든 게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투자를 했구나. 이렇게 좀 믿어주시겠죠. 그래서 이 증빙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분들께서 올해 2월 달에 말이죠, 전체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오픈을 했거든요. 네, 오픈을 했는데 이때부터 바로 이제 우리가 코로나19가 조짐이 안 좋았죠. 그래서 매출이 이제 2월 달에 이제 오픈하시면서 매출이 쭉 오르다가 말이죠. 꺾였습니다. 꺾였어요. 이렇게. 매출이 꺾였습니다. 언제까지? 네, 지금까지. 얼마? 6,300만. 약 6,300만. 그래서 이렇게 꺾였다는 거예요, 매출이. 네. 그림 잘 보고. 이렇게 꺾였어요, 매출이.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이 8월이죠? 9월이네요. 네, 9월 3일.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8월 매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했더니 6,300이더라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예상한 매출은 말이죠. 얼마를 예상했냐면 9천만 원을 예상했다고 하죠. 9천만 원. 월 매출 9천만 원. 수의자께서는 공유로 취득을 하셨거든요. 각각 을 두 분이서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9천만 원 매출이 나왔을 때 이분들이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이 있었겠죠. 요구 수익률. 근데 어떻습니까? 9천만 원을 예상했는데 실제 매출은 6,300만 원이에요. 이분들의 기대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두 분께서 약간 갈등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만도 하겠죠. 네.
이 사업이라는 게 말이죠. 운도 좀 따라줘야 됩니다. 네, 이분들께서는, 우리 두 분의 대표님들께서는 조금 안타까운데요. 매출이 올라갈 때 확 올라가 줘야 우리가 유지하기가 쉬운데, 꺾인 상태에서 머무르다 보니까 매출이 좀 오르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 실제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텔 황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매출 상승 여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시설을 10억 이상 투자하셔가지고요, 만 1년도 안 됐습니다. 한 만으로 6개월밖에 안 됐죠. 완료된 시점이. 이 상태에서 현재 이 상권이 말이죠,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거든요. 역세권. 네.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유흥, 먹자, 숙박업 밀집 상권입니다. 수원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유흥 상권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이제 매출이 호텔 황제가 봤을 때도 9천만 원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객실이 41개, 시설, 그리고 영업에 대한 노하우가 조금 받쳐줘야 되겠죠. 모든 게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9천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300만 원까지는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모텔이다. 호텔 황제가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데, 현재 이 두 분께서 좀 사업 운이 현재는 좀 따르지 않아서요, 매출이 현재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 그렇지만 향후에 매출 상승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현재 매가를 책정했을 때에도 매출이 9천만 원이 나올 거라는 예상하에 매가를 책정한 게 아니고요. 현재 이 가격, 월 매출이 나온 이 매출 금액 기준으로 매가 44억을 책정한 거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물건의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먼저 이제 이자 지급액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이용자 34억이죠? 34억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시면 이자율은 4.2%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1억 4,28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이자를 얼마를 부담해야 되느냐? 한 달에 1,190만 원에 대한 우리가 이자를 부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10억 투자하시면 되겠죠? 10억 투자하시면 월 매출 6,300만 원 중에서요, 순수익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2,180만 원입니다. 80만 원 12개월로 곱해주시고 비율로 이렇게 환산해 주시면 본 모텔의 기대 수익률은 26.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6.2%. 그리고 리모델링이 완료한 지가 만 6개월밖에 안 됐다. 매출 상승 여지는 충분하다. 여러분께서 하나 더 기억해 주시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은요, 호텔 황제에게 연락해 주시면 호텔 황제가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께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